법원 행정처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그 이화영 대한 1심 판결문 설시를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신진호 판사가 이제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건실한 중견 기업의 대표로서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혹은 뭐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판결문 이후에 그런 게 써져 있는 거를 전 처음 봤는데요. 근데 김성태 씨 그 전과만 봐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전주법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 물어봤더니 일단은 전주 오거리파 조폭 출신이고, 젊었을 때는 폭력에 가담을 해서 그에 관련된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채 놀이를 했고, 게임장인가요? 게임업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에 관련된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가 또 주르륵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주가 조작을 해서 또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M&A 시장에서 어떻게 뭘 잘 했는가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쌍방울의 이제 대표가 된 것이죠. 뭐 김성태 씨의 전과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 전력이 쫙 드러나는데 건실한 사업가라서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화영은 유죄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 거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유죄를 주려고 작정하고 쓴 판결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PPT 화면 보실까요? 2014년도에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하다가 걸려서 수사를 받았을 때 이남석 씨라고, 이남석 변호사죠. 특수부 출신 속칭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남석 변호사가 그 변호를 맡아서 어쨌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줍니다. 이남석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라고, 윤대진 전 검사의 형의 그 육류 수입업자로부터의 뇌물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그 변호를 하게 된 계기가 윤석열 당시 총장인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성태 쌍방울 대표도 이제 변론을 하는데, 2025년 5월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재명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 20억을 대납받았다라고 해서 수원지검에서 이태영 변호사 로펌을 갖다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깜짝 놀란 게 이게 이태영 변호사가 받은 돈이 아니라 이남석 변호사가 받은 돈이었다라고 해서, 사실 변호사비 대납은 거기서 이제 수사가 종결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 PPT를 보여드린 것은 압수수색 하기 전에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라고 쌍방울의 감사 전직 검찰 수사관한테 이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컴퓨터도 옮기고 파쇄하고 장부도 옮겨가면서 증거인멸을 하죠. 그 일주일 후에 김성태 씨가 동남아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정보를 이남석 변호사가 그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어서 김성태 씨를 도피한 것으로 저는 강력하게 추정을 하는데요. 수사 기밀이 세 가지가 유출됩니다. 5월 24일 쌍방울에 대한 영장이 나올 것이다. 20일 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 곧 들어간다. 22일 날도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등등 유출되면서 이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이남석 변호사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남아로 도피한 김성태 회장이 2023년 1월 달에 동남아에서 이제 체포돼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들은 제보로는 이미 수원지검과 소통을 합니다. 나 거기 있으니까 잡으러 오라라는 식으로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호 소통하고 입을 맞춘 상태에서 동남아에서 이제 체포된 것으로 해갖고 압송이 되는데, 그게 2023년 1월 달이고
거기에도 이남석 변호사의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네, 1분만 더 주세요. 하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금 김성태 씨가 접겨놓은 자기 부하들하고도 한 얘기인데요. 2023년 3월 11일 날 보면 왼쪽을 보면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는 거야. 뭘 또 내놓으라는 거야.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 걸 갖다가 빨리 말해달라라는 검사들의 강압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을 면접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성태 씨가 또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아. 뭐 직업이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김성태 씨가 또 면담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박상용 검사실에서 검사가 시켜서 배상현 회장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전화를 했는데 교도관들은 통화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성태 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박상현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주가 조작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실을 덮어준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PPT 화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PPT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애당초 수원지검이 2022년 10월 달에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으로 이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을 했다라는 검찰 보고서가 이미 있습니다. 다음번이요.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 주가 조작을 했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되고 박성룡 검사가 2022년 11월 달에 아태업 관계자로부터 경기도 보조금을 나노스 주가 조작 매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을 갖다가 다 묻어두고 김성태를 살려준 다음에 이화영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재명에 대한 그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에 필요했던 그런 송금이 이재명 지사에게 한국 비용을 준 것이다라고 이 진술이 정정이 됩니다. 다음 3문제 때 이화영의 검찰 수신 조서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